2020년 애플은 아이폰에 이어서 맥 제품군에 탑재될 애플 실리콘 M 시리즈를 발표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이라는 애플의 수건이 일궈낸 궁극의 시리즈로 하나의 칩에 모든 하드웨어가 모여서 동시에 일을 처리하는 극한의 최적화를 보여주는데요. 이것을 인간 사회라고 치면 하나의 공동체랄까요? 부서 간의 이동이나 갈등 같은 불필요한 과정으로부터 해방된 덕분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 하나만 빌리면 되니 임대료도 아끼고요. 그런 의미에서 M 시리즈는 마치 하나의 이상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교수로서 이를 교육을 통해 실현시키려고 한 어느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의 학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불필요하다고 여긴 학과를 반으로 통폐합시켰습니다. 이것만 해도 꽤나 파격적인데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이상향에 가까운 건물을 하나 짓고 학생들을 모두 데리고 캠퍼스를 옮겨버리기까지 하죠. 그의 진심은 과연 통했을까요? 현재 이 대학은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말이죠.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바로 2024년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가 야마모토 리켄이 설계한 나고야 조형대학 캠퍼스의 명과 암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중부지방 아이치현에 있는 학교 법인 도호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나고야 조형대학 캠퍼스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일본의 3대 대도시인 나고야시에, 그것도 나고야성의 바로 뒤편 메이조 코엔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선 나고야 조형대학과 야마모토 리켄 선생님과의 관계를 잠깐 요약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마모토 리켄은 2016년 나고야 조형대학에서 진행한 강연이 계기가 되어 도호대학으로부터 신캠퍼스의 설계 의뢰를 받았는데요. 그와 동시에 2018년부터 공석이 되는 차기 학장 자리를 맡아달라는 부탁까지 받게 됩니다. 갑자기 교육계에 몸담을 하고 그는 연신 X를 눌렀으나 계속되는 도호대학 이사회의 부탁에 못 이겨 O를 누르게 되었고, 동시에 학교 측에 3가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설계와 동시에 학과 커리큘럼을 재편할 것, 또 하나는 본업으로 바쁜 본인을 서포트해 행정 업무를 담당해줄 부학장 자리를 만들 것, 그리고 3번째는 야마모토 리켄 자신도 학장이면서 일선 교수가 되어 학생들의 지도를 맡는 것이었습니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였을 테죠. 그리고 이사회가 이를 수락하며 그는 조형대학의 학장이자 교수, 그리고 도호학원의 이사에 취임하였고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새 캠퍼스 설계에 착수하게 됩니다. 아마 작년 프리츠커상 수상 때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상과 동시에 강남과 판교에 그가 설계한 주택들이 덩달아 주목을 받았죠. 이곳들이 유명한 이유는 그의 이름 때문만이 아니라 파격적인 설계에도 있었는데요. 바로 현관문이 투명해서 안쪽이 그대로 드러난다거나 베란다를 옆 세대와 공유하거나 하는 등 현대 한국의 주택 정서에서 보기 힘든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며 주변 사회에 폐쇄적이고 단순 투자 수단의 집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한 건축가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이 철학은 나고야 조형대학에도 그대로 이식되었습니다. 새로 바뀐 학교의 로고에서부터 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오징어 게임 병정은 당연히 아니고요. 제각각의 꼭지점을 가진 도형들이 합쳐져 무수한 점의 집합이자 완전한 원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로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픽이 아닌 건축으로는 이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지금부터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사각형의 건물에 가운데가 비어져 있다 보니 첫인상은 학교라기보단 마치 거대한 경납고 같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이는 학교의 바로 아래에 방금 타고 온 지하철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선로를 피해서 고인돌 마냥 양옆에 거대한 기둥과도 같은 구조체를 올려서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의 부지에 세워진 거대한 건물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손실된 공간을 가만 놔둘 야마모토 리켄 선생님이 아니죠. 사실 이 광장은 애초부터 공용공간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작은 마을처럼 협업 공간을 위한 광장과 15개의 소규모 공간들이 조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행사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외부 행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저는 일정상의 문제로 행사가 끝나고 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지만 행사장을 철거하는 모습만 봐도 지역 친화적 건축물을 통한 주민들의 돈독함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격자형 구조체의 구멍 사이로 학교의 내부가 외부로 드러나 있는데요. 덕분에 불이 켜진 학교의 일부를 바깥에서 어느 정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벽체 안에 일정 간격으로 유리벽이 한 번 더 둘러져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외부와 내부는 구분되어 있고 저층에는 주로 도서관이나 학과 사무실, 갤러리 등의 공용시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 돌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남게 됩니다.
아마 다녀보신 분들은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미술대학이나 건축대학 등은 일반적인 강의실이 아니라 스튜디오처럼 작업 공간이 딸린 넓은 강의실에서 수업이 진행되죠. 하지만 바깥에서는 아무리 돌아봐도 그러한 공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서 또 선생님의 이상이 발현됩니다. 앞서서 선생님의 학장 취임 조건 중 첫 번째가 설계와 동시에 커리큘럼 개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선생님께서는 학과를 9개에서 5개로 통합해버리셨는데요. 그 학과들의 이름을 보면 다소 특이합니다. 광범위하다 못해 추상적이기까지 하기 때문이죠. 학교에 따르면 이는 단순 비인큐학과의 폐쇄 혹은 존치가 아닌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융합의 과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스튜디오는 어딨냐고요? 네, 또 서론이 길었죠. 사실 스튜디오는 이미 여기서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학교를 멀리서 바라보면 격자무늬 벽의 맨 위에 혼자만 트러스 구조로 된 처마가 보이죠. 그래서인지 뭔가 기계실 같은 게 밀집해 있을 거라 생각한 2층이 바로 학생들의 작업 공간인데요. 야마모토 리케는 4개의 기둥 위에 가로 세로 100m, 층고 8m라는 굉장히 거대한 볼륨의 4층을 만들고 5개 학과를 모두 한 공간에 몰아넣었습니다. 학과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창작 활동을 장려한 것이죠. 때문에 필수 전공에는 전부 그냥 싹 다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 미대 학생들에게 꿈의 캠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타전공 수업을 찍먹해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게 진짜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제가 시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가 너무 좋아 보이고 이 정도면 다닐 맛이 날 것 같은데요. 이런 유토피아를 만든 야마모토 리켄 선생님은 당연히 이 학교에서 엄청난 환영을 받으시겠죠? 애석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캠퍼스 출입을 철저히 거부당했기 때문이죠. 이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갈등은 당연히 아닙니다. 전적으로 앞서 나온 도호학원 이사회의 결정인데요. 때는 완공을 앞두기 1년 전 2021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나고야 조영대학의 본체인 도호학원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대학 도호대학의 캠퍼스 이전을 위한 부지 선정 입찰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이를 당연히 야마모토 선생님에게 의뢰했다고 합니다. 뭔 건축가 한 명을 노예 계약한 건가 싶지만 클라이언트로서의 의뢰야 당연히 할 수 있죠. 진짜 문제는 이사회는 그의 참가 여부를 듣기도 전에 이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의 관계자들에게 그가 맡기로 한 걸로 말을 끝내놨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는 상태로 입찰 공모의 개요를 확인한 야마모토 리케는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에 경마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경마장 자체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만 장외 막권 판매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네, 기훈과 정배가 돈을 꼬라박던 그곳이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입찰 과정의 부당한 채점 방식, 그러니까 모종의 유착 관계까지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야마모토 리케는 반대를 선언합니다. 이런 곳 옆에 대학을 짓겠다는 이사회의 결정과 입찰 과정은 말도 안 된다면서 말이죠. 결국 끝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은 야마모토 리케는 2021년 8월 3일 마침내 이사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급여 지급 정지 및 도호학원과 관련된 모든 건물에 출입까지 금지당합니다. 그런데 야마모토 리케는 본인의 신념을 절대 굽히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같이 개방적인 그의 작품들로 미루어봐 알 수 있죠. 한 달 뒤인 9월, 그 또한 이것은 건축 및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문제제기였을 뿐이라며 경제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이유로 도호학원 재단을 고소하기에 이르죠. 여기에는 이사회와 아이치현의 유착 관계가 공동체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야마모토 리켄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는 대목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요즘 헐리우드에서 화제인 블레이크와 발도니의 소송전 같은 느낌이죠. 더욱 문제였던 건 이 시점에 이미 조영대학 캠퍼스는 완성이 코앞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정문에서 커팅식을 해도 모자를 판에 강 건너는 배 진수식을 먼저 하게 생겼어요. 결국 그는 예상대로 2022년에 있던 준공식에도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참 자신이 학장으로서 설계 감리까지 마친 현장에 출입을 거부당하다니 제가 건축가는 아니지만 나름 창작자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도호학원 이사회의 만행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초 자신들이 지정했던 벽이나 바닥과 마감이 달랐다, 계단의 난간이 생각보다 넓어 위험하다, 소리가 울려서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많다 등등 각종 이유를 하자로 들먹이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완공 시 지급 예정이었던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못 박아버리는데요. 더러워서 안 받고 말지 하기엔 이게 무려 5억 원이나 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와,
참, 저는 어디까지나 중립적 전달이 목적인지라 이 말은 안 하려 했는데 주제 넘지만 한마디 해볼까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이 그렇듯 완벽한 것은 없으며 건물 역시 완성 이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개선하는 것 또한 건축가의 역할인데 이걸 갖고 생트집을 잡은 것이죠. 더구나 여기에 출입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하죠? 결국 피해보는 건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되겠죠. 야마모토 리케는 여기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0월 1년이 넘는 공방 끝에 승소하여 처분 철회 및 설계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후 학교 측이 그에 대한 주장을 전면 취소하며 화해까지 이르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의 적지 않은 연세에도 여기에 들인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가로서 이런 큰 사업 주체로부터 득이 될 것이 없음에도 그가 이렇게 결사항전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선생님은 매우 뼈가 있는 대답을 하셨는데요. 조금 길기 때문에 화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기 짝이 없지만 솔직히 마냥 뜻대로 되는 소리는 아니라는 걸 우리 어른들은 모두 알고 있죠. 그 점에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를 바꾸는 건축가란 무릇 이 정도로 올곧은 신념이 있어야 하는구나를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여기에 방점을 찍는 이벤트가 있었죠. 이 갈등이 마무리되고 이듬해인 2024년 3월 야마모토 리케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합니다. 이제 도호대학 측이 자본 논리로는 어떻게 상대할 수 없는 경지로 올라서시게 되었죠. 그의 수상 이후 이사회 일각에서도 일이 이렇게 되어버려 안타깝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다버린 자식이 사실은 왕이 될 상이었을 줄 몰랐겠죠. 아무튼 학교 측이 그에 대한 처분을 전면 철회했으니 자, 이제 학장으로 복귀해 다시금 교육 이상을 펼치는 일만 남았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사회가 현 학장에서 다음 학장까지 이미 자리가 정해진 상태이며 야마모토 리켄의 복귀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이걸 보면 아직 삔또가 상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는데요. 갈등이 마무리된 뒤인 작년 11월경 재학생들이 프리츠커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야마모토 리켄 선생님을 캠퍼스에 초대했습니다. 이에 선생님 또한 학생들의 부름에 화답했고 추운 날씨에도 학생들과 오래도록 담소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말이죠. 네, 이날도 여전히 학측은 그의 출입을 거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마모토 리케는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나서줘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라고 받아침으로써 아직까지도 별다른 진전 없이 냉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나고야 조영대학 캠퍼스가 가진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풀어봤습니다. 다들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의 복귀 문제는 시간이 멈춰있지만 학생들의 시간은 멈춰있지 않죠? 내년이면 새 캠퍼스로 이전하고 나서의 1기 졸업생들이 배출됩니다. 야마모토 리켄으로부터 지도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가 실현시킨 꿈의 캠퍼스에서 맞는 첫 번째 졸업생인 만큼 향후 이들의 활약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 역시 현재는 앞서 말한 사정으로 인해 학교와 거리를 두고 있고 다른 프로젝트들과 프리츠커상 수상으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의 자리에서 언젠가는 다시 이 학교로 돌아오고 싶다고 하신 바 있으니 향후 다시금 교육자로서 이상을 펼치시는 모습을 기대해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겠습니다.